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피니다. 네, 네. 피디님. 오늘은 조금, 저희가 이제 많이 요즘에 준비하고 있는 그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피디님과 같이 그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나믹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말 그대로 다이나믹. 정말 빵 터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일단은 연자미 PD님께서 이제 300명의 신규 고객, 그리고 3억의 매출을 올린 모든 노하우를 다 녹여내는 프로그램이 저희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거를 사실은 피디님께서 혼자서 그 300명의 그 3억의 매출을 올리기까지는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셨을 거고, 같이 또 이렇게 해서 소통하는 과정에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업은 무조건 발로 뛰는 거다. 구두, 그러니까 다를 때까지 뛰어야 된다. 막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피디님. 근데 피디님께서 현장에서 어쨌든 많은 정말 고객을 만나고 정말 발로 뛰신 것도 맞고, 근데 이제 피디님이 생각하실 때 정말 영업은 발로만 뛰면 되는 건지 좀 거기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아, 옛날에는 그랬죠. 음, 한때는 영업을 진짜 발로 뛰어서 음,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성장기에 들었을 때에 뭐 아마 그게 한 7, 80년도 때는 먹혔을까요? 그렇지만 음, 지금은 왜냐하면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발로 뛰어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어,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영업을 우리가 하는 것도 이게 지금 온 오프라인 전부 다 두 가지를 다 음, 병행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발로도 뛰어야 되지만 온 오프라인 영업을 다 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네, 발로 뛰는 사람하고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사람, 체계적으로 배워가지고 이걸 머리로 뛰는 사람하고 처음에는 스타트는 똑같을지 몰라요. 네, 그렇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굉장히 이 영업에 특히나 나이가 먹어갖고 들어와서 네, 이거를 시작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영업을 배워가지고 이게 스타트를 했구나 하는 이런 음, 생각을 가지면서 그 음, 감사한 시간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은 영업은 우리가 그 끈기를 갖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음, 배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음, 그래서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지금도 아직도 옛날에 해왔던 그런 영업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영업의 음, 전체를 배우고 그러면서 뭔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지 머리를 써야지 되지 절대 음, 발로 뛰어갖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제 발로 그래서 뛰더라도 머리를 채우고 뛰어라. 그렇지, 그렇지. 일단 나부터 키워야지. 늘 우리가 아, 하는 말, 음, 나를 키워라. 음, 내가 일단 먼저 배우고 난 뒤에 네, 영업을 시작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죠. 그래야지 방향성도 잡히고 내가 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다 잡히지 않겠어요? 음, 주먹구구식으로,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몰라서 찾아서 여기 온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너무 방향성을 몰랐다는 거죠. 그랬기 음, 때문에 여기서 어떤 방향성을 찾아서 내가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마련하게 됐던 거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배움과 못 배운 사람의 어떤 차이는 제가 볼 때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음, 들어서 지금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발로만 뛰었다고 가정을 해도 이 네, 영상을 보다가 저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네 하면은 더더욱 더 플러스 알파가 되고 더 큰 시너지가 나겠죠. 저처럼 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하고 또 다르겠죠. 그래서 음, 저는 전체를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음, 싶고 음, 거기다가 우선 그 전체를 배우려면 나를 키워라 그런 얘기를 하고 음.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이 음, PCM의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멘토로 삼고 있는 그레인카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말 세일즈의 끝판왕이시거든요. 미국에서 정말 그 자동차 세일즈, 중고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시작해서 지금 10조 자산가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의 교육을 지금 저도 계속 받고 있는데 그 교육의 내용을 듣다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발로만 뛰는 사람들이라고. 그레인카돈도.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당신이 영업이 두렵다면 당신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래요. 여- 아, 영업을 내가 하러 갔어. 영업을 한다는 거는 판매잖아요, 사실은. 누구한테 내가 그럼요. 나를 어필하고 나의 제품을 어필하고 나의 가치와 제품의 가치를 함께 얹어서 판매하는 게 영업의 행위인데 내가 그거를 하러 갔는데 고객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예상이 안 돼. 그리고 그 고객의 말에 내가 어떻게 반론을 칠지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해.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은 영업맨이 아니라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정확하게 내게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알 것 같아요를 안다고 착각한다 하더라고요. 아니, 거의 그렇다라고 봐야 돼요. 응, 근데 전 응. 좀 놀라웠던 게 미국 되게 선진국이잖아요. 저희랑 거의 뭐 5년에서 10년 정도 이런 이제 정보의 차이가 나는데 미국에도 아직도 주먹구구식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레인 카돈이 굉장히 놀려요. 와, 굉장히 놀리는데 이게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아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으로, 느낌으로 하는 영업이 가장 문제이지 않나? 왜냐면 영업은 사실은 굉장히 프로세스에 맞게 이게 되게 확률적인 거. PD님도 늘 그러잖아요. 확률 게임이라고. 그럼요. 과학적이죠. 어, 맞아요. 그거를 정확한 모르면. 데이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영업인 거죠. 이거를 참 응, 응. 많은 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업 잘하고 싶으면 일단 이제 멘트 되게 신경 쓰잖아요. 멘트 배워야 된다. 막 멘트집을 씹어 먹어라. 근데 음, 피디님 어쨌든 뭐 현장에서 정말 많은 고객 만나시면서 여러 가지 멘트도 사용해 보시고 또 피디님도 여러 가지 멘트를 개발하실 것 같은데 피디님은 이 영업에 있어서 멘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멘트가 중요하죠. 사실 음, 어떻게 보면은 가서 음, 고객이 거절할 때 어떤 멘트를 써야 되는지 중요하죠. 음. 근데 이 멘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객이 거절하는 말은 한계가 있거든요. 몇 맞아.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멘트를 자꾸 그것만 구사를 하다가 보면 이게 굉장히 짜여진 어떤 정형화된 그런 음, 스크립트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다가 보면은 이게 그 사실 너무 정형화된 스크립트가 이게 어떻게 보면 고객들한테 효과가 없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나무 네. 토막 뚝 잘라다 놓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음, 그러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객이 비싸다라고 할 때 음, 어떤 반론을 친다 해도 거기에 대한 거를 뭔가 이제 끄집어내 가면서 자연스럽게 질문과 함께 이어지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음, 어떤 정형화된 그런 스크립트를 가지고 그대로 멘트를 친다고 하면은 네. 이거는 진짜 잘라다 놓은 나무토막 같겠죠. 어,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어, 정형화된 스크립트 같은 거를 읽게 되면 고객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음, 그렇지만 대다수가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스크립트를 치는 것도 그 콜드콜 스크립트도 보면은 고객들이 관심이 쌓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거를 어, 그 만남으로 이끌어낼 것이냐 그런 것들이 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음, 똑같아요, 멘트도. 음, 이게 고객의 물론 흔히 하는 말이 비싸다는 그 말이 꼭 비싸서 비싼 게 아니고 안에 많은 것들이 함축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질문을 해서 왜 비싼지 아니면 그 음,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음,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그거를 해주고 음, 매출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음, 것처럼 멘트만 딸랑 해가지고는 제가 볼 음, 때는 어렵지 않을까? 되려 더 이상하지 음, 않겠어요? 어색하고. 음. 음, 정말 그거 되게 공감 가는 게 제가 유산화 할 때 저도 고민이 음.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거절하는 카테고리는 되게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몇 개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 이제 반론을 친답시고 막 이제 다른 사람들 그 형제 라인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 막 하는 거 롤플레잉 같은 거 이렇게 유튜브 찾아가지고 막 가서 해봤는데 너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나무 조각을 뚝 잘라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은 것처럼 세상 음, 어색한 거예요. 그, 맞아요. 그 말을 하는 나도 어색하고 그 말을 듣는 그도 어색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잖아. 남들이 해놓은 멘트를 내가 쓰더라도 맞아요. 뭔가 내 거화를 만들어야 돼. 음, 근데 중요한 거는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그게 이상해지고, 음, 부자연스럽고, 네. 그러면서 잘라다 놓은 것 같은 그런 음, 것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멘트를 하더라도 꼭 질문과 함께 그 음, 사람의 니즈를 정확하게 끌어내면서 그 음, 멘트가 들어가면 괜찮겠죠. 그렇지만 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것만 쓰게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가서 그대로 음, 했어요. 근데 음, 상당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내 언어가 아니다가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엄청나게 이상하죠. 그거를 한번 녹음해 갖고 들어보면 엄청 이상해요. 저는 그거를 어, 처음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 궁금해 네. 가지고 들어가면서부터 녹음을 눌렀었어요. 네. 근데 그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아주 어, 어색하고 과연 이 사람이 제품을 안 사는 게 너무 당연하구나. 응? 어, 그 니즈도 모르고 그냥 그 멘트를 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걸 반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겼어요. 음. 어, 어,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피디님. 이게 영어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무언가 일이 발생을 하려면 사실은 말이 오가지만 거기에는 미묘한 그 감정과 사실은 그런 뭔가가 그 흐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주파수라고 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의 주파수에 맞춰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데 그 사람들이 이르 들 심하게 경계를 하고 있어, 나를. 나를 심하게 경계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준비해간 퍼포먼스만 늘어놓는다고 그 사람들이 절대 그 경계심을 풀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멘트를 치되 소두를 내가 어떻게 이걸 끌 것인가 이게 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음, 거의 그런 작업이 없이 기본 멘트만 치다가 보니까 네, 뭔가 연결이 안 되고 그 사람의 니즈 파악 안 되고 그러다가 음, 보니까는 결국은 어 내가 뭔가를 나의 어떤 제품에 대한 거 말도 못하고 나올 때가 더 음,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음, 보니까. 음,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초두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 음, 초두를 어떻게 질문을 끌어내서 이 사람이 비싸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조금 더 요령 정말 좀 더 자신 있게 하려 그러면 그 비싸다는 말을 어떻게 보면은 한번 어, 막아놓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것도 꼭 나쁜 거는 아니죠. 근데 음, 이제 그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은. 고객이 음, 거절하는 것을 미리 막아놓고, 어, 음. 질문을 하는 거죠. 아, 무슨 말인지 코드에 미리 알 것 막는 거예요.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또 이제 그런 네, 네. 블러킹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실은 저희가 또 PCM에서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다 보면은 사실은 그 상황에 맞는 멘트는 그냥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튀어나온다 그러나? 이 사람이 네, 지금 네. 어떤 마음이구나를 읽으면. 근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적절한 멘트가 우리가 사실은 남녀가 싸울 때도 그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읽지 못할 때 그 상태에서 내 생각과 감정을 내세우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객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렇, 감정과 생각을 내가 읽을 노력을 해야지 내 거 준비한 것만 뱉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일 리 없다는 거. 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초두의 질문이 가장 중요해요. 음,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니즈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좋습니다, 피디님. 이 음. 영상 보시는 분들은 멘트집만 외워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꼭 아시고, 진짜 중요한 건 사람과의 소통이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피디님 생각하실 때, 이제 우리가 사실 세일즈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분도 있고, 뭐 못 버는 분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공하는 세일즈맨과 그렇지 못한 세일즈맨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이제 그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를 한다면은 사고와 행동력의 차이예요. 음, 결론은. 음, 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그랜드 카톤의 저번에도 언젠가 얘기했지만 10배의 법칙이 있잖아요. 네. 10배의 행동을 하고 10배의 음,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핑계 대지 음, 말고 음, 그러면서 또 나의 어떤 집요함을 가지고 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음, 것들의 차이지 않겠어요? 근데 음, 이제 그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행동도 못하고 그 음, 두려움 때문에. 음, 그리고 또 방법도 모르고, 음. 그러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은 두려운 맞아. 거거든요. 모르니까 내가 두려운 거야. 그만큼, 모든 수를 다 읽으면 음, 결론적으로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음, 그래서 결국은 또 여기서 나를 채우고 내가 배워야 되겠죠. 그게 이제 음.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제가 조금 놀랐던 게 예전에 그 음. 보험왕 박미양 PD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 같은 아, 경우는 예, 이제 PCM 들어올 당시도 이미 연봉이 3억인데 연봉 음, 5억으로 올리려고 사실 PCM 들어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그분한테 제가 보험 하시는 분들도 다 영업이니까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못 버는 거에 대해 제가 여러 여쭤봤는데 동일한 말을 한 게 뭐냐면 기본을 안 한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맞아요. 보험 상품을 팔아. 그럼 보험 상품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그걸 안 한다는 거야. 안 해요. 나 너무 거의 지금, 놀랐어요. 네네네. 지금 우리 인셀덤도 그래요. 대리점장이긴 하나 기본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그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상 반응들이 나타났을 때 그걸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조차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론적으로 쫙 나열이 돼 있죠, 저도. 음, 저의 PPT에 보면 그게 쫙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음, 그걸 고객한테 가르쳐 준다 한들 고객이 알아요? 그치. 몰라요. 음, 예. 뭐가 어쨌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해라. 아무 음, 소용없는 짓이에요, 이게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고객한테 다가갔을 때 이걸 간결하게 아주 팩트만 말해줄 수 있고 쉽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음, 특히나 사람은 내가 모르는 거를 새로운 거를 고객 입장에서는 음, 새로운 거를 다시 접할 때는 어, 불편하거든요. 그치.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을 내가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음, 요것을 이제 돈 놓고 돈 따먹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음, 사업자들은 내가 아무리 이상 반응이 나오든 어쨌든 음, 그냥 쓰잖아요. 그치. 그러기 때문에 견뎌내지, 그걸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음, 보니까.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그거를 알아야 돼요. 대처하는 방법, 제품에 음, 대한 거 그러면서도 내가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음, 사실 그게 없어요. 그냥 써보면 좋아요. 그러면 뭐 음, 아니면은 우리 거는 기존의 제품하고 달라요. 음, 어떻게 다른데 그럼 도대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내가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영업을 할 때 중요한 거는 결국은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맞아. 그러면서 나를 채우면서 음, 끊임없이 노력하고 현장에 가서 행동하면은 음.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음, 음. 충분히 저도 그래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네. 그래서 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 음, 음, 엄청 심플한 거거든요, 음, 이게. 음, 어. 내가 영업하는 사람이면 영업이니까 영업에 대한 어떤 모든 거를 다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음. 어떻게 해야 돼요? 밤새워서라도 해야죠. 배워야죠. 어, 예, 예.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말로 고객들한테 갈 때 내가 대상이 어떤 고객이냐, 우리는 답이 너무 뻔히 다 나와 있잖아요. 음, 그러면 그 고객들의 뭐가 지금 어려운 점인지, 뭐가 어떤지 내가 지금 알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 저걸 알고 가서 질문을 하든 치든 뭘 해야지 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가서 내 제품만 가서 막 이렇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정말 와닿는 게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아이들이 찾아오거나 학부모님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에 대한 파악이에요. 그 엄마의 어떤 소비 패턴, 학원비를 그렇지. 얼마만큼까지 지출해봤는지, 그리고 학원 선택 기준은 뭔지, 그 아이의 음, 특성은 뭔지, 그 아이의 장점과 단점, 만약에 학원을 그렇지. 옮겼으면 왜 옮겼는지를 싹 다 저도 메모를 다 인터뷰에서 다 적거든요. 그리고 그럼요. 나면은 그 어머니 클로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관리하는 내내 편해. 내가 그 엄마 성향을 아니까. 굉장히 그렇지, 그렇지. 까다로운 엄마가 있어. 그리고 애한테 되게 민감한 엄마가 있어. 이런 엄마들은 조금 더 자주 연락해주면 그런 불안함도 잠재워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관심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소문에 소문을 엄청 내줘요. 근데 그러니까 고객도 똑같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사람 파악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네네. 파악.